법인 현의 안광순 변호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광순 변호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광순 변호사님께서는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자문위원, 강남구청 재건축 TF 자문위원, 노원구 고문 변호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비 현의 안광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0분 강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쨌든 또 질의응답이 좀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강의 시간은 좀 20분 내로 좀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에서 그 사업 시행자 설립, 특히 조합 설립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있는데 판례도 많이 쌓여 있고요.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그 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들을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략적인 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 사업 시행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 개략적인 소개인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큰 개관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정비사업,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도 역시 정비사업의 일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제정된 법률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비사업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 틀을 가지고 그 외에 물론 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에서는 별도의 사업자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걸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로 많이 그 시행되고 있는 시행자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조합하고 신탁업자하고 그 공공이 시행하는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 여기는 한국토지 그 주택공사랑 그리고 지방 그 주택공사들이 있죠. 그런 공사들이 시행하는 세 가지, 이걸 이제 공공사업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다 공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시행하더라도 그 공공시행을 위탁받은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공무를 위탁받은 조합이라고 해서 공법인이라고 합니다. 조합도.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그 공익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래도 민간이 좀 주도할 수 있는 조합 방식과 또 역시 이제 공공이 시행하기에는 좀 그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다 시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이 좀 참여해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이제 지정개발자라고 하는데요. 지정개발자 중에서 이제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지금 정비사업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을 보시면 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9조를 보시면요. 원칙과 1항은 원칙을 규정하고 2항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그래서 재건축은 당연히 이제 원칙적으로는 도정법상 사업 시행자인 조합, 또 신탁업자 그리고 그 토지주택공사 등이 좀 시행을 도정법에 따라서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음 각호의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정을 하는데 이 조항은 이제 그 임의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신탁업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0% 이상을 초과 출자한 법인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참 이례적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도시정비법이 기본법령으로 해서 좀 더 광역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뭐 뉴타운이라고 하시는 이제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할 때 뉴타운이라고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진법에서는 광역적인 좀 개발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를 뒀는데 다만 공공에 한정해서 그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이 시행할 때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법은 공공만 완화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뭐 이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3호에는 지방공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2호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이 할 때만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는 경우 심지어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인데요. 그래서 원칙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과 그 법적 지위를 갖춘 사업 시행자로 한정이 되는데요. 그 예외적으로 그 지정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그 2항에서는 도정법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갖춘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본 거 외에도 시행령에 보면 뭐 그 도로공사 등등 여러 그 공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 틀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그 도정법과 그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법 그 특례 규정에 따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이 이제 그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구청에서 연번 부여해서 검인된 동의서를 주고 있습니다. 동의 내용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위원장과 추진위원 10분의 1 이상인데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초과할 때는 100인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 동의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추진의 업무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추진회가 승인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합 설립 절차로 나가는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및 그 각 동별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상가나 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요. 동의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사업이 잘 활성화가 안 된다 해서 그 도정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25년 5월 1일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전체 그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70% 이상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4분 75%에서 좀 낮췄다고 보고요. 여기 하나 제가 이제 그 타이핑을 치다가 누락이 된 게 있는데요. 부대 복리 시설은 무조건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요. 부대 복리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분의 1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는데 대통령령이 최근 그 시행령이 그 입법 예고만 됐습니다. 아직 이 법 자체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입법 예고만 됐는데 어떤 경우가 3분의 1이냐면요. 그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정비 구역 지정 고시를 그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기 전에도 투기가 성행하거나 뭐 이럴 우려가 있으면 뭐 예정 지역에도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을 그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그렇게 고시가 되면 그 기준 시점을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자꾸 분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 쪽에서 사업을 막기 위해서 상가 소유자가 전체 구분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면 토지 분할 소송이 어려워지고 사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을 초과하기 위해서 자꾸 그 분양권은 안 나오는데 상가 쪽에서 사실 분양권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분양 면적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아파트처럼 다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 가벽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권 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에서 보면은 이제 거래 산정 기준일 이후에 그 지분 쪼개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분 쪼개기를 한 세대는 3분의 1만 동의를 받도록 완화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뭐 4분의 3 동의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선정할 거냐 공유 관계나 여러 가지 소유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소유 형태를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한 명으로 보겠다 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1인 이상이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소유권은 2개지만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1인으로 보고 공유자인 경우에도 1인으로 보고 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는데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양도하고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한 사람은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새로 소유자가 된 사람 뭐 이런 것들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 동의가 간주가 됩니다. 전 소유자가 동의한 거는 그 본인이 매수자가 동의한 걸로 유효하게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을 쭉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율을 갖췄을 때 조합 설립 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를 받을 때는 요 5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게 양식에 있고요.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의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을 참조하면 되고요. 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합 정관은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조합은 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르겠다라는 그 약속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동의율을 갖췄을 때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 설립이 되고 이 조합은 공법인입니다. 근데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법의 특례 규정을 보면요, 앞서 말한 동의율이 다 필요가 없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면 됩니다. 근데 그 질의가 나왔기 미리 이렇게 질의를 좀 전달받았는데요. 이게 앞서 말했다시피 그 재정비 촉진법에서도 완화 규정을 뒀는데 이게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완화하지는 못합니다. 이 전체 노후계획 도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 단지가 꼭 필요한데 뭐 도로도 어느 정도 내야 되고 꼭 필요한데 사업을 못 가고 있다. 또는 여기가 안전진단상 굉장히 위급한데 건물 붕괴 우려도 있고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안 가고 있다.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로 또 공공이 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만 이 동의율 완화를 그 재정비 촉진법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국토부의 운영 계획안을 보면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특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으로는 일단 운영 계획이 없습니다. 국토부에 특례 규정을 적용할 그 계획이 없고요. 신탁 방식과 공공시행 방식의 경우에만 이 특례 규정을 활용하겠다라는 그 계획안을 그 발표를 했고요. 따라서 사실 그 설립한 조합, 그러니까 도정법상 조합을 설립하는데 특례법을 적용해서 전체 주택단지의 과반수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조합 설립을 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과 공공 방식으로 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청에서 남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여기 오신 분들은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례 규정은 재량권이 크고 안 될 수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유재산 활용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도정법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 조합 설립이나 뭐 신탁자 선정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인데 다 신탁업자가 다 민간이죠, 역시. 근데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조합 방식으로 갔을 때 뭐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신탁 방식들을 그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탁업자가 금융업자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개발 신탁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전문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도정법에서 신탁업자를 그 시행자로 포함시켰던 거고요.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하는 절차 또한 그 조합 설립 동의율을 갖춰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신탁업자가 그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조합도 마찬가지지만 구역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국법에 따르면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서 구역 지정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이런 게 가능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유자들이 주로 구역 지정 절차나 이런 사전 절차 조합 설립을 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신탁업자는 아무런 소유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뒷돈을 대는 거죠. 뒷돈을 대고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개선해보자 해가지고 또 개정된 것이 신탁업자를 공개 모집해서 사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식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협약을 맺은 신탁업자입니다. 라고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 게 이제 그 공개 모집 규정이고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의를 받는데 이게 입법 예고된 거는 30%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30%로 입법 예고로 그 동의를 받으면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 5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건 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토지 그 협약으로 해서 30%로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과 동일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현재는 그리고 토지 면적이 4분의 3 이상 그리고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전에는 신탁을 받아야 됐지만 현행법에서는 그 신탁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크게 동일합니다. 조합 설립하고 이
조합 설립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데 조합 정관은 필요가 없겠죠. 정관을 대신하는 것이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 규정이고요. 국토부 표준 시행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계약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신탁업자에게 유리하게 토지등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표준 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그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동의서 양식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 2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 시간 20분이 벌써 지나갔네요. 조금만 더 하고 진행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설립에 준하는 동의율을 갖춘 다음에 그 시장 군수 등의 지정 그 곳이 이게 결국 승인입니다. 확신자로 지정하는 허가를 받아서 그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도정법상 특례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로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런 도정법 요건을 다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지정권자는 지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도 원래 직접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기보다는 지방공사나 아니면 LH공사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도정법상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은 주로 민간이 주도하는 조합과 신탁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지정 요건에서 보면 1호부터 6호 보면은 천재지변 각종 그 재난 상황이 좀 발생했을 때 건물이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 그리고 7호에는 국가가 국공유지를 전체 구역에서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죠. 네. 그리고 공공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이런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때 이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도정법에서는 재개발에 많이 지정을 합니다. 재건축은 진짜 건물 붕괴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하고 있고요. 이 요청서는 민간이 할 때만큼 투명성을 사전에 요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이나 신탁업자가 할 때는 아까 사업의 개요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아파트를 몇 세대를 짓고 평형은 어떻게 되고 분담금은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들 다 사전 조합 설립 동의서, 신탁 동의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공이 시행할 때는 그냥 요청서라는 형태로 해서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시행할 때도 정비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된 다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좀 공공이 개입해서 정비계획 수립부터 해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신탁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개 모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30% 이상 토지등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요. 이 절차는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는 이제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노후계획도시 특례법에 따르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공공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지정받은 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온 질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의가 그 전체 그냥 동별 구분 없이 50%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이게 정말 가능하냐?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왔고요. 또 상가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시될 수가 있다. 상가동에는 아예 동의를 안 받고 전체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그 사업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거는 좀 결국은 이제 조합 방식으로는 운영 안 할 생각인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이나 공공 시행 방식에서는 좀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사실 뉴타운 재정비 촉진법에서도 사실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원칙 규정에 따라서 도정법에 따라서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동의를 완화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운영 실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항상 그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을 완화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서 도정법에서도 75% 현행 75%에 70%로 낮췄잖아요. 그리고 상가도 좀 특별 예외 규정을 뒀고 예전에 그 재건축 사업은 80%였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75%로 완화할 때도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있었고요. 지금도 또 이번에 70% 완화를 했고, 재정비 촉진법에서도 50%로 공공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때도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을 해왔었고요. 뉴타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좀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노후계획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조합 방식도 50%만 동의 받으면 되느냐. 근데 국토부 운영 계획에서는 신탁업자와 공공시행자의 경우에 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통합 재건축 가이드라인 이것도 통합 시행하는 경우에 좀 활용을 하겠다. 이게 통합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뭐 몇 개 단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활용을 하겠다. 근데 대법원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노후도시 말고도 서울의 일부 단지도 통합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개포동에는 경남아파트 경우현이라고 하는데 경남아파트,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가 묶여가지고 그것도 경남아파트는 1차와 2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4개 단지를 묶어가지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좀 한 3년 전에 아주 특이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체 구분 소유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를 어떻게 볼 거냐, 통합할 때. 주택단지가 4개니까 주택단지별로 4분의 3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주택단지를 다 묶어가지고 있고, 4분의 3 받고, 동별 요건만 갖추면 되느냐 해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의 주택단지 전체라고 돼 있지 않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라고 돼 있기 때문에 4개 단지 다 합쳐가지고 해도 된다. 4분의 3 넘기면 된다. 일부 단지가 좀 동의율이 낮아도 된다.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통합 재건축 할 때도 꼭 그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이 특례 규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없을 거다. 여기 보시면, 네, 그 조합을 빼고, 주택공사하고 신탁업자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이 설정되었다면 그 추진의 구성이 가능한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불가능한데요. 노후계획도시법도 도정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불가능한데 법이 개정됐죠. 개정돼서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통합심이라고 해서 안전진단 정비구역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을 사업시행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인가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이 됐어요. 그게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관리로 해서 추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기 때문에 예비 추진위원장을 뽑고 추진위원회 그 동의서를 예비 추진위원장만 동의서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서를 거둘 수 있도록 그 공공관리로 서울시는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돼도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연봉부여 검인 동의서를 양식을 부여를 안 해주고 예비 추진위원장부터 뽑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동의서를 못 걷는데요. 네. 그 예비 추진위원장이 뽑힐 때까지 동의서를 못 걷는데 다른 지역은 그 6월 4일부터 법 시행되면 바로 추진위원회 동의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리 질의가 나오는 거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아니요, 저희는 부정법이 아니라 부당법에 거주하고 저희 특별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공방식이나 신탁자를 지정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용되는 법은 도정법이 아니라 지금 특별법인데 저희가 신탁사나 LH 같은 공공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 지금과 비슷하게 3분의 2의 동의나 50%의 동의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게 유사한가요? 그러니까 도정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법을 따르면 3분의 1, 50%가 아니라 협약할 때 3분의 1은 당연한 거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원칙은 아닙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더라도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도정법에 따라서 동의율을 갖추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지정을 받는 경우가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또 일단 오늘 뒤에 준비된 강의가 많다 보니까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재건축 교양학교 카페를 통해서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추후에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교시에 그 유익한 강의 해주신 안광순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